아,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다들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할 것 같은데, 자, 끝내도록 합시다. 네. 자, 13절 자기동연구의 내용을 제 그 온라인 강의 통해서 좀 시작을 했는데, 뭐 말에서부터 그 어떤 의미인지가 좀 자명할 것 같아요. 동형 사상들을 다 모아두는데 어떤 군을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동형 사상들을 이제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쥐라는 군을 생각을 해서 쥐에서 쥐로 가는 호모몰피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호모몰피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준동형사상. 뭐 이름이 쉽죠. 호모몰피즘이 준동형사상이니까 자기에서 자기로 가면 자기 준동형사상, 영어로 엔도몰피즘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호모몰피즘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면 아이소몰피즘이 될 텐데, 아이소몰피즘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G에서 G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 영어 표현에는 오토몰피즘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그 오토몰피즘을 생각을 해보면 G에서 G로 가는 1대1 대응이 될 텐데, 어떤 집합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대응 집합이 아니라 대응 함수를 우리가 치환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G에서 G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치환이 되면서 호모몰피즘이 되면 그게 자기 동형 사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기 동형 사상들은 이제 치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치환을 다 모아둔 이제 대칭군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집합에 이제 그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부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G에서 G로 가는 오토몰피즘을 다 모아둔 집합을 AUT of G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건데, 이 집합은 G에서 G로 가는 치환들을 다 모아둔 G의 G 위에 대칭군을 S of G라고 쓰죠. 대칭군의 부분군이긴 할 텐데, 부분 집합이긴 할 텐데, 이 오토몰피즘들을 이제 합성을 하거나 그거의 역원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오토몰피즘이 되기 때문에 부분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군을 자기 동형군 오토몰피즘 그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뭐 정의예요. 오토몰피즘들을 다 모아둔 거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오토몰피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 있고 거기에 속하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택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알파 G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이런 식으로 G는 그냥 고정을 해놓고 정의역에 있는 X가 오면은 GX, G 인버스로 대응하는 함수를 알파 G라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이 알파 G가 G에서 G로 가는 함수면서 호모몰피즘이 되기도 하고 또 치환이 되는, 즉 오토몰피즘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이러한 알파 G라고 하는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소하고 다른 원소를 곱하는데 앞뒤에 역원의 관계가 되도록 이제 곱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꼴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우리가 좀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그 계산을 좀 다른 좀 간단한 기호를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동영상 강의에서 G에 속하는 두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는 위에다 쓰고 하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위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G를 제 X의 그 왼쪽에 슈퍼스크립트로 쓰고 위첨자로 쓰고 그다음에 X를 쓴 요 기호는 앞으로 요 기호가 나오면 이 기호는 이 연산의 결과를 표현하는 기호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슈퍼스크립트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쓸 때는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런 게 뭔가 좀 싶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계산을 할 때 좀 몇 가지 그 성질들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기억을 할 때 x의 왼쪽에 g가 있으면 x의 왼쪽에 g를 곱하는 거고 반대편에는 그거의 역원을 곱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g가 있으면 x의 오른쪽에 g를 곱하고 반대편에는 역원을 곱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기호와 관련해서 뭐 뻔한 건데, 자 0번 이거는 그 온라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뭐 별게 없죠. 두 개가 같은 거는 뭐 기호의 정의로부터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그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역원으로 바뀐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요 폼을 이제 기억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이거 자체가 성립한다는 건 뻔한 건데, 자 얘도 비슷한 거죠. 이게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G 대신에 G 인버스를 생각하면 G 인버스의 인버스가 되는 거니까 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갈 때는 역원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성질이 있다. 자, 이거는 2x 2의 인버스. 그러니까 뭐 당연히 x. 그다음에 x의 오른쪽 슈퍼스크립트로 2를 이제 붙이면 x가 되겠죠? 뭐 이거는 뻔하고, 자, 예, 일종의 이제 합성처럼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이제 이런 기호를 좀 쓴 건데, 자, G하고 H를 곱한 원소를 하나로 보고 왼쪽에다가 슈퍼스크립트를 쓰면 이거의 뜻은 GH의 X의 GH의 인버스가 되겠죠?
얘는 G하고 H 곱한 거 인버스는 H 인버스, G 인버스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은 안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안쪽에 있는 것만. 안쪽에 있는 걸 보면은 여기 X의 왼쪽에 H, 오른쪽에 H 인버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거를 하나로 보고 그거에 왼쪽에 G, 오른쪽에 G 인버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로 보고 이거에 왼쪽에 슈퍼스크립트로 G를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이거 자체를 하나 X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자, 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자, 앞에 거, 그러니까 가운데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가운데 거는 이제 그 G 인버스가 왼쪽에 곱해져 있으니까 G 인버스 X라고 물론 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쓴 거라서 그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G가 곱해져 있으니까 X의 오른쪽에 슈퍼스크립트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H가 오른쪽에 곱해져 있고 왼쪽에 H 인버스 곱해져 있으니까 XG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다시 오른쪽에 H를 이제 붙이는 이런 기호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얻는 뭐 방법은 뻔한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왼쪽에 GH가 곱해지면 H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GH가 있으면 순서대로 G 먼저 하고 H 나중에 하고 라고 이제 요 식 자체를 갖다가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GX 그 왼쪽에 그 위첨자로 G를 써서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자, Y는 이렇게 위에가 좀 떨어져 있고 G는 붙였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네. 자, 똑같은 거 캔슬을 시킬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슈퍼스크립트가 붙은 기호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형태가 얘하고 좀 구분을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슈퍼스크립트 쪽에 이제 곱셈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연산이 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은 아래쪽에 밑쪽에 그 연산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을 x에다가 g를 왼쪽에 슈퍼스크립트 한 거랑 y에다가 왼쪽에 g를 슈퍼스크립트 한 거랑 이제 연결을 좀 시키고자 x하고 y 사이에 항등원이 곱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가운데 항등원을 갖다가 쓰는데 G 인버스랑 G 곱하면 항등원이 될 테니까 X하고 Y 사이에 G 인버스 G가 곱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앞쪽은 이렇게 될 거고, 뒤쪽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X하고 Y를 연산을 한 다음에 하나의 G로 왼쪽에 슈퍼스크립트를 쓰는 이 기호는 각각의 그 X, Y에다가 G를 적용을 한 거를 이제 곱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자, 그것과 이제 그 대응되는 식을 오른쪽 슈퍼스크립트를 해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상상이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G, G 인버스, 가운데 곱할 때 G, G 인버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금방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앞으로 잘 쓸 거니까 그 포멀하게 그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알파 G 보도록 합시다. 스몰 g를 이제 임의로 하나 택한 다음에 알파 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응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한 기호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그 스몰 g를 이제 슈퍼스크립트로 표시하는 그 기호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알파 g는 이제 왼쪽에 g를 붙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도 이제 슈퍼스크립트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거는 베타 g라고 쓰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알파 g나 베타 g나 스몰 g가 정해지면 함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 g나 베타 g는 전부 다 g에서 g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이 녀석들이 스몰 g에 상관없이 오토몰피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토몰피즘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알파 g를 먼저 보면, 자, 일단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G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군 G의 대문자 G죠. 두 원소에 대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알파 G로 대응을 시킨 것이 X를 대응시킨 거랑 Y를 대응시킨 거의 곱과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자, 앞에 했던 그 식들을 생각하면 뭐 별거 없어요. 자, 요 알파 G의 정의가 왼쪽에다가 슈퍼스크립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얻은 값으로 대응을 시키는 건데, 자,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알파 g란 함수에 의해서 x를 대응시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알파 g라는 함수에 대해서 y를 대응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알파 g라는 함수가 호모몰피즘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식인데 그게 눈에 좀 잘 안 보여서 알파 g라고 하는 이제 함수 입장에서 써보니까 알파 g가 이제 호모몰피즘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호모몰피즘이라는 것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오토몰피즘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그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 치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커널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커널이 어떻게 되는지. 자, 커널에 포함되는 원소 X는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알파 주위에서 대응시키는 게 GX로 대응시키는데 커널이라는 얘기는 이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이 녀석은 이건 안 했나 참? 이거는 없구나. 이건 직접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자, 그 오른쪽에 있는 항등원을 그 G에다가 2를 이제 그러니까 2에다가 왼쪽에 G를 적용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걸 이제 이용을 이제 요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3번을 이용하려고 지금 위첨자는 똑같이 만들고 아래 첨자가 지금 뭐 x하고 2로 되어 있는데 결과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2랑 같은 거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요거는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널 알파 오브 g가 항등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돼서 그러면 이걸로부터 아는 건 뭐예요? 알파 g의 특성, 어떤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커널을 왜 계산했어요? 뭐 알아보려고? 1대1. 네. 커널의 트리비얼 서브 그룹일 표충본 조건이 1대1 함수라는 거죠. 1대1이라는 것은 됐고, 자, 그 다음에 온투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공역을 생각을 해서요.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택하고 함수값이 y가 되는 정의역에서부터 대응되는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알파 g에다가 뭘 하면은 이 y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뭘 넣으면 되겠어요? G 하고 G 인버스를 곱해서 Y가 되게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집어넣으면 돼요? G 인버스 Y G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X로 생각한다면 G 인버스 Y 곱하기 G는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일 거예요. 군에 있는 원소들을 뭐 역원을 생각하고 곱셈을 하고 막 하는 거니까. 즉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정의역에 있는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여기서 G는 이쪽이에요. 지금 이 뜻이 그 임의의 Y에 대해서 Y가 요 치역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치역에 포함되면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제 기운이 날 것 같죠. 이렇게 막 햇빛도 비치니까. 자, 그러면 알파G가 호모몰피즘이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오토몰피즘이 되겠어요. G에서 G로 가는 거니까. 자,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아니면 뭐 그 알파 그 베타 G라고 하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니까 얘는 알파로 표현할 수 있죠. 임의 X에 대해서. 그죠? 지금 베타 G는 오른쪽에 서브스크립트 붙이는 건데 그러면 G 잘못 썼구나. G G 인버스. 그럼 됐죠?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네.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함수로서 베타 G라는 함수와 알파 G 인버스가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G에 상관없이 항상 오토몰피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베타 G도 오토몰피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는 원소가 뭐 G냐 G 인버스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알파나 베타나 뭐 본질적으로 이제 형태가 거의 비슷한 그런 거니까 오토몰피즘이 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이 알파G, 베타G를 사용을 해서 그 오토몰피즘 그룹의 그 특별한 부분군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즉 스몰 g를 하나 택할 때마다 오토몰피즘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런 걸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 집합은 오토몰피즘을 다 모아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자기에서 자기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의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뭐 당연히 뭐 이게 동일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부분 집합일 텐데 자, 이 녀석이 다 모아두면 이거 자체가 얘가 이제 군인데 이 녀석의 부분군이 될까?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부분군이 돼요. 자, 이러한 부분군을 이제 알파 G로 표현되는 부분 그 오토몰피즘을 인너 오토몰피즘이라고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이제 내부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이러한 집합을 인너 오토몰피즘을 다 모아두었다라는 의미에서 INN of G라고 쓸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이제 부분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부분군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G라는 군에서 G 위에 오토몰피즘 군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함수의 이름을 알파라고 붙였어요. 어떻게 붙이냐면 대응을 여기 원소가 하나 정해지면 스몰 g가 있으면 위에서 얘기한 알파 g라고 하는 오토몰피즘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로 대응되는 함수. 이 함수가 약간 좀 복잡하죠. 알파가 함수인데 함수에 대한 그 값도 이 자체도 함수. g에 대해서 함수로 보내는 함수예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함수 알파가 스몰 g에 대해서 알파 g로 대응시키는 이 알파라는 함수만 보면 알파가 호모몰피즘이 되겠더라 라는 거고요. 자, 호모몰피즘이 되고 나면 커널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커널이 G of G라고 예전에 썼는데 이게 뭐였죠? 이 기호의 의미는 기억나요? 센터, 중심들 다 모아둔 거. 자, 뭐였죠? 자, 원소를 X라고 쓴다면 G에 있는 원소 중에서 X들을 다 모아둔 건데 어떤 X냐면 G에 있는 어떤 원소 스몰 g를 생각을 하더라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라고 불렀어요. 중심원. X가 지금 센터인데 센터들 다 모아둔 집합인 거죠. 자, 이 녀석이 예전에 우리가 부분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G의 부분군.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알파의 커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 우리가 물론 그 얘기도 했지만 이 녀석이 부분군뿐만 아니라 정규 부분군이 되죠. 그래서 커널이 그 센터들 다 모아둔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으면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도 이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알파가 홈몰피즘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정역에 속하는 두 원소 스몰 g, 스몰 h를 연산을 한 다음에 알파라는 거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오토몰피즘
중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오토몰피즘으로 대응을 시키는 건데, 자, 우리가 알파가 호모몰피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녀석을 합성을 한 거랑 같은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소예요. 그 알파 G나 알파 H는 이거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치환들이죠. 함수들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연산은 합성이에요. 왼쪽은 주어진 군의 연산이 뭔가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호 없이 그냥 생략한 거고, 오른쪽은 오토몰피즘, 즉 함수들의 모임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치환들의 모임이고, 즉 치환들로 이루어진 군이니까 치환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연산 합성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를 봐야 되겠어요. 자,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물론 이제는 알파 G하고 알파 H를 합성한 건데요. 자, 함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위에 있는 것도 알파 GH, 그러니까 요거 얘도 G에서 G로 가는 함수예요. 자, 얘가 둘 다 G에서 G로 가는 오토몰피즘인 거니까 두 개를 합성을 해도 G에서 G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은 일치하고, 함수가 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G에 있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과 이거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즉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알파 GH라고 하는 오토몰피즘의 정의가 왼쪽에 그 슈퍼스크립트를 쓰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요 기호와 관련된 성질들 중에서 맨 마지막 거는 좀 전에 알파 G가 호모몰피즘이라는 데 썼고,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여기 요거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먼저 하는 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알파 H에다가 X를 대입을 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로 보고 그거의 왼쪽에 슈퍼스크립트를 붙였는데, 왼쪽에 슈퍼스크립트를 붙이는 거는 결국 이 네모에다가 알파 G라고 하는 함수를 대응을 시키는 거겠죠? 네모에다가 왼쪽에 슈퍼스크립트 G를 붙이는 게 그 알파 G에서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X를 알파 H에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를 알파 G 함수에 적용하는 거니까 알파 G와 알파 H 합성 함수에다가 X를 대응을 시키는 거죠. 통해서. 자, 이미 X에 대해서 두 결과값이 같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따라서 함수로서 알파 GH하고 알파 G, 알파 H 이 합성이 같다. 즉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에서 알파에 의해서 GH가 대응되는 녀석이 얘랑 같은데 얘는 얘다. 지금 이거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입장에서 알파가 호모몰피즘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은 됐고요. 이제 커널을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알파의 커널은 지금 알파의 정의역이 G니까 G에 속하는 원소인데 그런 원소 X가 커널에 속할 표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에서 대응됐을 때 뭐로 대응이 돼야 될까요? 항등원으로 대응돼야 되죠. 자, 여기서 항등원은 뭐죠? 여기 오토몰피즘 그룹에서의 항등원. 치환들의 모임인데 치환들의 모임은 G에서 G로 가는 치환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둔 그 군을 생각을 한 거죠. 자, 거기 그러한 군에서 항등원은 뭐예요? 항등원 자체가 치환이죠. 무슨 치환? 항등치환. 항등치환은 항등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항등치환 혹은 항등함수를 우리가 1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그냥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오토몰피즘 그룹에서의 항등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알파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 x 그래서 G라고 써도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G라고 쓸까요? 네, 좀 앞에 그 기호랑 조금 달라져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G라고 씁시다. 자, 이 함수가 그 항등 함수다라는 뜻은 알파 G의 정의역인 G상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대응을 그대로 X로 하는 함수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자, 여기가 GX, G 인버스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G 인버스하고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G를 곱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스몰 g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G에 있는 모든 원소랑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센터의 특징인 거죠. 그 앞에 그 센터를 우리가 표시할 때 그때는 이제 G랑 X랑 역할을 좀 바꿔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G의 특성이 이거니까 G 자체가 센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커널에 들어갈 표충분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알파에 대한 치역을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인너몰피즘 그룹이 되는데 그것이 그 제1동형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함수값들 알파에 대한 함수값들 다 모아놨으니까 이 INNG라고 쓰는 거는 알파라는 함수의 치역이에요. 치역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마다 함수값 알파G를 다 모아둔 거니까. 자, 그러면 제1도경 정리에 의해서 알파에 의해서 호몰피즘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왼쪽에 있는 정의역을 알파의 커널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과 알파의 치역은 동형이다. 그러니까 제일 동형 정리죠. 제일 동형 정리를 쓰면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인너 오토몰피즘 그룹이 오토몰피즘 그룹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는 거는 이제 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동영상 강의에서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계산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